아,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 말씀해 주신 9.19 합의를 우리 정부는 깨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건 또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이 일이 있기 전부터 물론 제가 그렇긴 보기에는 했죠. 그 네타냐후 정부를 쏙 빼다 닮은 부러웠나 봐요. 윤석열 정부가 예. 왜 이런 거 안 하나 싶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 군사 합의서가 깨지면 이게 이제 우리가 무력화하는 거거든요. 예. 북한은 무력화 위협은 했지만 그 아직은 지키고 있다. 뭐 행동을 하진 않았으니까. 그랬는데 뭐 가끔 위반한 거야 이 예, 정도로 무너졌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4.27 판문점 합의도 무력화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건 전체가 가짜 평화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부가 도미노처럼 네. 군사 합의서가 무너지면은 판문점 합의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이걸 이제 종합해 봐야 되는데 우선 군사적으로는 이 정부는 즉각 그 군사 분계선 일대에 그 저기 송골매라고 하는 드론이 있습니다. 이게 네. 사단급 드론이에요. 근데 이거를 즉각 띄울 것 같고. 그러면 그 드론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만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예. 예. 여러 종류가 이쪽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 고고도 무인 정찰기라 그래서 글로벌 호크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엄청 그 고도에서 보통 36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그 최첨단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런 대형 드론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금강백두 정찰기가 있는데 이건 휴전선 일대에서 팔자 비행을 하면서 금강 정찰기는 영상, 그다음에 백두 정찰기는 신호 정보를 수집해요. 워낙 고고도에서 작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원래 군사 합의서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볼 거 다 봐요. 거기에다가 11월에 이제 한국군 정찰위성도 띄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급 대대급 무인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아주 전술 단위에서 그렇겠네요. 작게 보는 건데 대단한 무슨 뭐 기능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겠네요. 예, 그거 사실 없어도 이미 고고도 감시 정찰 전력이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걸 띄우겠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북한군 관측 범위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에 위협을 가하는 시비를 걸겠다는 예, 이런 충분한 만약에 북한에서는 그거 뭐 사격이라도 해서 떨어뜨려 버리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저기 대북 전단 그 금지법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풍선을 통해 가지고 대북 전단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리고 4.27 판문점 합의가 깨지면 확성기 방송도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를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 그때 접경 지역 200만 주민들의 삶에 아주 거의 재앙 같은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남북 확성기가 다 틀어대고. 근데 이 확성기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그 우리 확성기도 그 확성기 반경 수십 메다 이내에 서보면 5분 안에 막 구토가 나와요. 이게 그 음파가 내장을 뒤집어 놓는다고. 그러니까 참얼미할 때하고 비슷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심야에 북한 쪽으로 넓게 퍼지거든요. 이게 고성능 확성기가 되는데 북한도 틀어요. 그럼 밤새 생지옥이고. 그런가 하면 낮이 되면 이번엔 또 탈북자 단체들이 풍선 띄운다고 난리 칠 거고. 그 박근혜 정부 때도 감당이 안 되니까 경찰이 단속을 했죠. 그런데도 단속이 안 되니까 농민들이 경운기 끌고 다니면서 자경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짓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전남, 밤에는 이거 뭐 저 확성기 거기에다가 더 기가 막힌 건 우리나라 서북 해역에 백령도, 연평도 그 어민들입니다. 이게 저기 군사 합의서에서 그 평화 수역을 선포해가지고 그 이런 해안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덮개로 씌워져서 이제 갱도 안에 저기 밀봉이 돼 있고. 그다음에 해상 군사 훈련이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마음 놓고 조업 시간과 조업 범위를 넓혀가지고 요즘 꽃게 풍마 아닙니까? 요즘 같은 때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돼 있을 때는 꽃게가 있어도 못 가고 그 틈에 중국 어선이 와서 싹쓸이 어장을 초토화시켰다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속이 무너져 내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군사합의서 이후로는 대폭 풀려서 평화배당금 그렇네요. 말 그대로 네. 우리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죠. 네. 이게 바로 평화배당금인데 이런 거 이제 어렵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네요. 어려운 게 그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방부에서 중대형 함정을 서북해역으로 전진 매치할 거다. 아, 이게 이제 이명박 때 그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이에요. 네, 네. 그때 서북해역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이유는 예. 그 지해공 합동 전력을 백령도 일대에 전부 전진 배치했거든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 사실. 그렇네요. 그리고 불과 얼마 있다가 이제 천안함이 의문에 침몰이 됐는데 그랬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1월에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한 네. NLL 대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중대형 수상함을 전진 배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육군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스투피드한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백령도 일대는 적의 화력과 모든 위협이 중첩된 접촉 수역이기 때문에 고속정 아닌 작은 배가 네. 거기에 절대 얼쩡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살아있는 표적이 되거든요. 그러겠네요. 네. 이게 확 이렇게 움직여야지 안 그러면은. 그런데 1,800톤급 이 대형함이 거기에 정박을 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사정. 예.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미친 그러네요. 짓을. 그러네요. 근데 제 예상 시나리오는 일단 전방에 일단 드론 부대를 강화할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해역에서 네. 모종의 어떤 강압적이고 공세적인 어떤 군사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예. 그다음에 이제 NLL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에 대해 가지고 교전 수칙을 강하게 적용해서 네. 그 2009년 11월에 일어난 대청 해전과 유사한 상황. 그러니까 네. 그때 이 연평도 일대는 NLL이 급격하게 꺾어지기 때문에 네. 이게 들쑥날쑥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NLL 선이 복잡해요. 예. 그러다 보면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북한 경비정이 예. 무심코 우리 쪽 관할 수역으로 넘어온다고. 이게 해수해를 있기 때문에 밀려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쭉 내려오다 보면 꺾이는데 모르고 넘어오는 거죠. 거기가 이제 네. 주로 꽃게가 많이 잡히는 예, 연평어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잠깐의 경고와 어떤 경고 사격이 저쪽에서 응사하니까 이제 기다렸다는 그쵸. 듯이 이건 뭐 네. 악어가 사냥감을 낚아채듯이 그렇죠. 완전히 작살내 버렸거든요. 완전히. 예. 그러고 나서 넉 달 후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해역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바다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남북 군사 합의서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살아있는 군비 통제 협정으로 나름대로 평화를 유지해 온 건데 아니 그 드론 몇 대 띄운다는데 이 모든 이익을 다 포기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이런 모든 이익들 이게 민생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네요. 이걸 다 포기하자? 아니 지금 이제 뭐 윤석열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나라가 뭐 경제가 무너지든 말든 내가 해외 순방 순방인지 놀러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예산 뭐 몇백억 늘리고 300 몇십억 늘리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지금 뭐 그 머릿속에 이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이게 지금 더 위험한 게 시비를 거는 거 아닙니까? 네. 시비를 걸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우리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 그러는데 이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정전 협정을 더 강화하는 그 군사 합의서예요. 네. 이 한반도 정전 협정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을 막은 탁월한 협정인 게 네. 2차 대전 이후로 전 세계 21건의 평화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오. 그중에 19건이 다시 전쟁으로 가거나 네. 파기됐어요. 다 실패해요. 근데 한반도 정전협정은 오. 지금 70년 넘게
그 저기 대규모 전쟁을 막았는데 그만큼 뭐가 강력하다는 뜻이네요. 뭐가 탁월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DMZ 완충지대입니다. 예, 군사 분계선에서 남북 2km씩 네네. 폭이 4km 되는 이 155마일, 200km 정도 되는 이 완충지대와 네. 그다음에 중립수역, 한강 하구에는 예, 이거를 설정해 놓은 게 아주 그 저기 대규모 전쟁을 막는데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했던 것이죠. 그러네요. 이게 완충구역인데 네. 군사합의서는 그 정전협정의 탁월한 점. 그건 뭐냐면 완충구역을 더 넓히자. 예. 그러면 훈련 금지도 하고, 그러네요. 비행 금지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포사격 충돌할 가능성을 좀 계속 배제시키는. 이거를 하면서 점점 이래 보면은 나중에 이 완충구역이 한반도 전체를 포괄한 평화지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DMZ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곳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군사 합의서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드론 못 띄운다 그래봤자 사단급 드론 그거 몇 대를 갖고 이런 어떤 군비 통제의 협정을 파기한다? 그 협정이 군사 합의서가 체결되고 연간 200회에 달하는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2건으로 줄었어요. 100분의 1로.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군사 합의서는 정전협정을 더욱더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네. 이렇게 된 건데 이 군사 합의서가 못마땅하다면 정전협정도 파기하실 겁니까? 하하. 아예 군사분계선 없애버리지 그러려면. 그러니까 안전한 대한민국이 싫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바로 지금 하마스와 이번에 그 시온주의자 간에 이 철조망 하나밖에 없는 완충구역이 없는 곳에서 저 끔찍한 전쟁이 터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은 제도를 그러네요.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못마땅하는 게 어쩌면은 네타냐후하고 그렇게 똑같냐. 이 점이 이제 저기 우리가 통탄할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